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목요일 모닝앤울산 시작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인상으로 지역 부품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완성차 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에서도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JCN 울산중앙방송과 울산시가 유관기관과 기업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라경훈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완성차 생산 도시 울산. 수많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 모여있는 제조 산업의 핵심 거점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현장에서는 경영 악화 등 직접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JCN 울산중앙방송과 울산시,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여러 대내적 어려움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일터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규제 완화와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관세 문제 인상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울산에서는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산업하고 조선 산업입니다. 자동차와 조선 산업은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울산시와 유관기관은 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들은 관련 부서를 통해 검토한 뒤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뿌리 산업인 중소기업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다양한 행사 그리고 복지 행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울부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소통 창구를 열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해진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오는 13일까지 대형 건설사 본사를 방문해 지역 내 중소 전문 건설업체에 하도급 참여 확대를 요청하는 영업활동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이번 영업활동을 통해 올해 하도급률 목표인 35%를 달성하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방문 대상은 울산 관내 신규 현장의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동부건설 등 6개 업체입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오는 20일까지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스웨덴과 노르웨이, 벨기에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유럽 투자유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이번 유럽 투자유치 사절단은 공식 행사 첫날인 오늘 2025 한 스웨덴 에너지 전환 포럼에 참가해 세계적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알리고 투자유치 활동을 펼칩니다. 이어 13일부터는 울산 앞바다에 조성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주요 기업들이 위치한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연속으로 방문해 관련 기업들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울산 테크노파크와 울산지역산업진흥원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영국 바트리사와 스완지 대학교를 각각 방문해 2차 전지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협력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는 한국동서발전과 울산지역산업진흥원 등 모두 9개 기관이 공동 참여했으며 협약을 통해 차세대 2차 전지와 미래 모빌리티 부품 기술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 현지 연계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2차 전지와 전기차 부품 산업의 글로벌 기술 동향을 선도하고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에 유럽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울산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맞춤형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각 회원국에 선제적으로 제안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협력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세계 정상들에게 우리 산업 현장의 기술력과 미래 비전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산업시찰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K-이니셔티브는 실용적이고 주도적인 외교 전략이라고 말하고 각국의 산업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산업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진보당 윤종호 국회의원이 진보당 원내대표직을 연임합니다. 윤 의원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원내대표 연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 대개혁과 개헌을 선도하는 유능한 진보 야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보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강유정 의원을 대변인으로 발탁하면서 손솔 전 진보당 수석 대변인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돼 의석이 4명으로 늘면서 세석인 개혁신당을 제치고 원내 4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진보당 소속 의원은 유일한 지역구 출신인 윤종호 의원과 비례대표 정혜경, 전종덕, 손솔 의원 등 4명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7층 상황실에서 2025년 울산광역시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위원장인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교육청과 경찰청, 청소년단체, 변호사 등 학교 현장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기관별 주요 사업과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울산시가 마련한 올해 학교폭력 예방 대책안은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울산을 비전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등 3개 전략과 12개 주요 사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어제 오후 울산시청에서 2025년도 우리 울산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하절기 기후위기로 인한 어르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과 위기 상황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상시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35일간 모금 사업이 진행됩니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먼저 폭염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폭염 대비를 위해 5개 구군에 5천만 원씩 총 2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스포츠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울산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어제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창립 총회에선 울산제일병원 김종길 이사장이 초대 회장으로 취임해 울산 지역 발달장애인의 스포츠와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전 세계 200개국 670만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국제스포츠기구인 스페셜 올림픽의 한국 지부로 울산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11번째 시도 지부로 창립했습니다. 울산의 한 여성 공무원이 불륜관계인 남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과 가족은 이 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이혼 상태인 공무원 여성 A씨를 만난 30대 기혼 남성 B씨. 이들은 2년여간 불륜 관계로 있다가 최근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아내는 B씨의 주변인과 대화 기록 등을 통해 A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A씨가 B씨 아내의 명의로 된 부동산과 개업을 준비 중이던 사업장 주소까지 알아내 접근했던 겁니다. 그걸 또 어떻게 알아내고 그 앞에까지 와서 보고 가고 이런 행동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집이 어딘지 명의가 누군지 그런 건 사실 그런 신분이 없다면 알아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A씨와 불륜관계였던 B씨는 A씨가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가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왜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냐, 왜 언제까지 그 차를 탈 거냐, 이혼할 거면은
차 같은 것도 다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뭐 와이프한테 다 얘기를 하겠다. 그때까지 나랑 헤어지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하지만 A씨는 B씨를 도와주려다 차량 정보를 확인한 것일 뿐 건물 주소 등은 B씨가 알려줬다며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B씨와 아내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가 소속된 지자체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A씨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B 사실이 좀 있고 뭐 B 정도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고 반복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뭐 최소 경징계 수준까지는 요구를 할 수는. 경찰은 A씨와 B씨를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유니스트와 HD 현대중공업이 친환경 선박 엔진 기술 상용화를 위한 산학 협력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10일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고신뢰 모빌리티 제어연구실을 HD 현대중공업 엔진연구소의 중점 산학협력 연구실로 선정하는 현판식을 열고 기술 교류회도 가졌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지능 제어 로직과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본격화하고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와 연구 인력 양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삼성 SDI가 유럽 최대 상업용 ESS 업체인 독일 테스볼트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 SDI는 이달 말까지 자사의 일체형 배터리 제품인 SBB를 테스볼트 측에 공급하며 테스볼트는 여기에 전력 변환 장치와 사이버 보안 시스템 등을 결합한 자체 ESS 솔루션을 생산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회사는 추가 공급을 위한 협상에 이어 ESS 사업 수주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울산 지역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자영업자 수는 8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 명 감소했고 특히 한 달 전인 4월과 비교해서는 6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전체 취업자 수는 58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 감소한 가운데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에서 12,000명이나 감소해 산업별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울산 북구 약수초등학교가 어제 이전 개조식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약수초는 북구 약수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와 인근 중산초등학교의 학령 인구 과밀화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기존 8학급에서 33학급으로 늘려 중산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번 이전으로 약수초와 중산초의 교육 환경 불균형이 완화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통계데이터 활용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어린이 통학안전 사각지대 공간 분석을 주제로 참여한 동구 민원지적과팀이 차지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기획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건의 우수 사례를 대상으로 최우수상 등 입상 순위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는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역통계 우수 사례 공모전에 출품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정부 합동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평가에서 소각 산불 최소화를 위한 홍보와 단속,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자체 예산 확보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매년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사태 대응체계 구축, 목재 이용 활성화 등 산림 분야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관내 제조업체와 세차장, 자동차 정비업소 등으로 무단 방류 여부와 방지시설 관리 실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